너희들이 손에 장을 지질 때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승천하겠다. 지금 잘 되는 매장들에 집중을 해야지. 뭐 그렇게 무식하게 직접 하려고 그래. 돈 주고 시키면 되지. 음식의 음자도 모르던 한 중년 남자가 서울의 한 변두리에 1층도 아닌 2층에, 그것도 오직 단 한 가지의 메뉴, 김치찌개 단 한 가지 메뉴만으로 식당을 오픈했는데 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 2층으로 올라가는 좁고 비좁은, 그리고 그리도 불편했던 계단을 가득 채우면 물론 도로 밖까지 이어진 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자신이 세대로 있던 건물을 사들여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 흔한 전단지 광고 하나 없이 1층도 아닌 2층에서 삼겹살집에 가면 서비스로도 주는 그 김치찌개만을 팔아 그 짧았던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중년 남자의 숨겨둔 비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잦은 실패로 무척이나 가난했던 그 중년 남자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흔한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김치찌개에 사활을 걸고 승부를 보기로 결정한 후 6년의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합니다. 최초 인연은 김치찌개의 가장 기본 재료인 배추를 알기 위해 어떤 지역의 배추로 만들면 어떤 맛이 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배추를 어떻게 재배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보냈고, 이후 2년은 고춧가루 사용법, 즉 어느 지역의 고추를 어떻게 해야 최적의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보냈으며, 마지막 2년은 전국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최적의 조화를 터득하기 위해 보냈다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인고의 세월을 노력으로 보내고 난 후 오픈한 그 식당을 세상이 먼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마부 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낭중 지축, 주머니 속에 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송곳의 날카로움은 절대 숨길 수 없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당시에 깨달았던 제 삶을 이끄는 또 다른 깨달음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키맨은 그 맛을 결정하는 사람이 그 키맨이고, 광고회사의 키맨은 아이디어를 차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키맨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증권회사를 다닐 때 대학 후배로부터 자신이 여의도에 이태리 레스토랑을 오픈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마침 회사에서도 멀지 않아 동료들을 이끌고 기업 축하차 방문을 했습니다. 꽤 넓은 홀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들과 좌석들, 눈이 즐거웠던 만큼 맛도 나쁘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폐업의 후유증으로 몇 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모든 모임에서도 두문분출했던 그 친구가 모습을 드러낸 건 4년이 지난 후였고, 자신의 실패를 안주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친구는 자신의 사업에서의 키맨이 주방이 아닌 마케팅이나 믿고 있었고, 카운터에 앉아 인맥들을 통해 전화를 돌리거나 홀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만 집중을 하며 나름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했지만, 정작 레스토랑의 맛에 키를 쥐고 있던 키맨인 주방장은 그 열정이 식어가며 신메뉴 개발은 시행도 해보지도 못한 채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자신의 사업의 키맨을 진정코 몰랐었는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그 과정을 무시했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분명했던 것은 그 어느 쪽이든 그 친구는 부자가 되는 가장 기본을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 키맨을 무시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입니다. 실제로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지만 그 키맨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 차이가 너무나 작기에 이를 무시함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비록 작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깨닫고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 온갖 고생 끝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을 때 여성 전문 패션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겠다 결심했을 당시, 저는 한국에서 직원을 통해 운영해본 것 말고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에 대해 그 어떤 경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조차도 그저 전원을 켜고 끄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을 앞에 두고도 기억자도 모를 만큼의 무지했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키맨부터 되어야만 했습니다. 혼자 유튜브와 구글 등으로 독학으로 공부하여 컴퓨터 구조를 공부했고, 당시 기성 제품으론 존재치도 않았던 고사양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여 이를 통해 당시 가격으로 1000불 가까이 아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조립한 컴퓨터를 지금까지도 직접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본래 목적이었던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만들기 위해 이커머스 회사의 키맨이 되리라 결심했고, 매장을 닫고 난 후에
주경야독으로 코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그러던 중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쇼핑몰을 만들었지만 워낙 경험이 없었던 탓에 2년간을 수많은 실패와 시간 그리고 돈까지 날려가며 완성을 했지만 쇼핑몰이 쇼핑몰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포토샵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웹디자인을 시작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지금의 쇼핑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쇼핑몰을 오픈하고 채 1년도 되기도 전에 운영하고 있던 매장들은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의 직격탄을 역시 피해갈 수 없었고 저는 당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판단하고 코로나가 발발하고 한 달이 지나 2달이 되어갈 무렵 당시 운영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모두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바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주위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막대한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고 지금까지도 재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이커머스 비즈니스로의 전환까지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지 못했었더라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지금 잘 되는 매장들에 집중을 해야지. 뭐 그렇게 무식하게 직접 하려고 그래. 돈 주고 시키면 되지. 당시에 제 주위에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당시에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나만의 키맨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제 인생의 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그 3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 캐나다에 처음 와 했던 그 수많은 고생들을 다시 시작해야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등과 손에 땀이 절로 납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유튜브를 통해 지금처럼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며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쇼핑몰 제작회사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직원을 채용하여 쇼핑몰을 만들려 했던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태해지려는 욕심과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 했던 당시의 그 어리석음을 이겨내니 남들이 어렵다는 이 현실 속에서도 쇼핑몰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를 아껴 연간 약 30만 불, 한화로 3억이 훨씬 넘는 인건비와 비용을 아끼면 물론 가볍고 날렵한 조직으로 재탄생시켜 지금까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부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꿈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이들과도 교체될 수 없는 unchangeable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키맨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 지금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코로나, 전쟁,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게 해줄 수 있는 귀한 기회까지도 함께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이상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이 세상은 제게 부자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내 돈을 현명하게 지켜내는 것 역시도 매우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들만의 전문적인 경쟁력을 갖고 이 세상과 맞서 우리의 꿈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부자로 이끌어주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야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설사 그것이 제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뜻이 있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을 제 아무리 두껍고 깊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 감춘다 할지라도 그 날카로움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움의 자신감을 내 스스로 무장할 때 그리도 차갑고 냉정했던 세상은 나에게 두 팔을 벌려 내가 그토록 간절히 가고자 했던 그 길, 행복한 부자의 길로 비로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진심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전 우주에 명하시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십시오. 그 노력에, 그 간절함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조차도 크고 비밀한 기적들이 여러분 주위 곳곳에서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분야든 무엇을 하는 것은 절대 중요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깨닫고 그 어느 누구와도 교체될 수 없는 불변의 키맨이 되겠다 결심한 우리를 향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자신의 책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이겨내기 위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제를 살았던 나보다 훨씬 더 가슴 벅차고 훨씬 더 열정적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결심한다. 그리고 어제의 나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연습실에 들어설 때부터 나는 또다시 결심한다. 어제 했던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더 하리라. 어제 했던 연습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더 길게 연습하리라. 어제를 넘어선 오늘의 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이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최고의 키맨이었던 한 사람,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내딛는 그 첫걸음에 역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일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삶에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췌장암으로 병세기 만연했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4S 발표를 하루 앞둔 전날 자신이 직접 세운 CEO 팀 쿡에게 불같이 전화하여 아이폰 4S 그 다음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급히 불렀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했던 팀 쿡은 바로 다음날 스티브 잡스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까지도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키맨 스티브 잡스. 그는 자신의 일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진정한 키맨이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 할 때,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스스로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제를 이기려는 비범한 노력과 나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절대 평범치 않은 황홀한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데 결과를 얻으려는 나를 어찌 기대할 것이고, 실천이 없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려는 나인들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이 없이 실천하는 나를 기대할 수 없고, 그 확신이 없이 시작점에선 나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 땅을 파고 기다리며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봐야 함은 물론 그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나아갈 줄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지만 현대그룹을 일군 고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사무실에 나와 그 많은 경제신문들을 일일이 탐독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업의 아이디어, 시장 점유율 단 1%도 채 되지 않던 한국조선업의 기회를 보고 시작하려 했지만 이에 찬성하는 이는 단 한 명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0원 지폐 한 장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영국에서 4,300만 달러, 약 510억 원의 차관을 들여와 울산에 공장을 지어 한국의 지도까지 바꿔가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 33%의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 미쳤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손에 장을 지질 때 나는 현대를 조선 사업으로 성공시켜 내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승천하겠다. 코로나를 예견하고 남들보다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을 위협에서 건져내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힘, 한국보다 20년이 뒤처진 캐나다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승부를 걸 수 있었던 확신도 세상에 알려주는 아주 작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기 가능했던 것입니다. 증권맨 출신이지만 주식을 하지 않으면서도 빠짐없이 그날그날 주식 관련 뉴스를 보는 이유, 비록 캐나다에 있지만 우크라이나, 중국의 동향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 대한민국 정치판에 혀를 차기보다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 BTS의 그룹 활동 중단에 아미들보다 더 공감하며 그 이슈가 몰고 올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이유, 그 이유들의 중심에는 매우 뚜렷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돈이 있고 그 곳에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범함의 노력도 가려는 방향이 뚜렷해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도원지기, 먼 길을 달려야만 천리마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있다는 말, 난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고물가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유가 시대, 여기에 환경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지금의 현실이 두려운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이 문제들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과 초조를 보기보다는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여 키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창성의 정점은 참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독창성을 찾고자 하는 성실함에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제 평범했던 나를 오늘의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는 성공 영감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범함으로 그리고 매우 독창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과감히 선택해낼 수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 강한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얻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일론 머스크를 평가한 것과 그가 행복을 만드는 원칙에 대해 말한 것을 함께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비즈니스 인사이트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의 삶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면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런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향후 10년 내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것이다.